상관은 없어요. 그쵸? 항상 같은 그 값은 변하지 않고 같은 값을 가질 테니까. 그러니까 같은 읽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가 그 변수를 라이팅 한다고 했을 때 라이트에서 바꿔버리면은 바꾼 값을 그 라이트하기 전에 읽느냐 후에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을 때에 그 두 프로세스 사이에서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기다가 라이트를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그러면은 그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를 간섭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그 간섭하지 않으려면은 프로세서의 순서를 명확히 정해가지고 이 프로세스보다 먼저 실행이 돼야 된다. 라고 이렇게 딱 그 정해주거나 또는 어떤 한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변수의 공유 변수에 라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라이트만 하지 않으면 그 프로세서가 항상 같은 값을 읽을 테니까 그런 조건인 경우에는 두 프로세서가 서로 이제 비간섭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간섭 관계에 있는 프로세서는 병행 처리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비간섭 관계에 있으면은 이 그 두 개의 프로세서가 병행 처리됐을 때에 결정성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요 선행 제약 조건하고 간섭 관계하고 간섭 관계를 가지고 이게 결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 이제 이렇게 돼요. 선행 조건이 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결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성이 있으면 어떻게 실행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선행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 변수 간의 간섭이 있는가? 공유 변수 간의 간섭이 있다라는 거는 한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가 리드하는 변수에 라이트를 하는 게 있는가? 이게 있으면은 이게 간섭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경우가 없으면 다른 프로세서가 읽는 변수를 라이트하는 경우가 없으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행 조건이 없더라도 결정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결정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결정성이 없는 경우에는 두 프로세서를 병행 처리하면 안 돼요. 근데 결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두 프로세서를 병행 처리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관계가 있는 거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그 공유 변수 서로 이제 간섭을 하고 공유 변수가 있을 때에 이거를 어떻게 간섭 관계가 있는 거를 어떻게 이거를 이제 그 간섭을 하지 않도록 그 비간섭 관계를 보장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게 프로세스 동기화의 방법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그 선행 제약 관계를 명시하도록 그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이게 실행돼야 된다.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고 스레드도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걸 이제 제공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머가 이 기능을 사용해서 순서를 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게 그 한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 방법이 그 파비긴 파엔드라는 이제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포크 조인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파비긴 파엔드라는 거는 다익스트라라는 사람이 이제 제안한 방법인데, 오늘날 실제로 이 파비긴 파엔드가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데는 별로 없어요. 원래 이게 에이다라는 프로그램 언어에서 이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뒤에 보면은 그 65년에 다익스트라에 의해서 제안된 방법이고, 파비긴 파엔드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문장이 실행되다가 이게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문장이 실행되다가 S1부터 SN까지 N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N개의 문장은 병렬 처리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에 별 상관 없이 병렬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이에 파비긴 파엔드를 넣어가지고 여기에 병렬 처리되는 그 문장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끝나고 나서 SN 플러스 1 문장이 실행되고, 그래서 프로그램 로직상으로 보면은 S0가 실행되는 순서가, 그 다음에 S1부터 SN까지는 동시에 실행돼요. 이게 병렬이 실행돼도 되고 병행 처리가 돼도 되고, 그리고 SN 플러스 1이 실행되도록 이런 식으로 순서를 프로그래머가 정해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프로그래머가 이거 할 때는 S1부터 SN까지는 서로 간섭을 안 한다, 그러니까 간섭성이 없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프로그래머가 서로 간섭하는, 그러니까 S1부터 SN까지
서로 공유하는 변수가 있고 어떤 특정 문장에서 라이트하는 거를 특정 변수에서 리드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그램 해버리면은 프로그램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결정성이 없어지고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분석을 잘 해가지고 확실하게 없다고 했을 때에 이거를 병렬 처리되게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빠르게 처리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명령어를 쓰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게 유닉스 그 C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포크하고 조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죠. 쪼개지고 서로 각자 할 일을 하게 하고 페어런트 프로세스에서 이제 그 웨이트를 해가지고 그 차일드가 끝나면은 같이 이제 합쳐서 조인을 해서 나가게 되죠. 이랬을 때 이걸 이제 파비긴 파인드랑 비교하면은 프로세스가 두 개로 쪼개졌다가 두 개가 병렬 처리되고 같이 하나로 합쳐서 또 계속되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은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그 의도적으로 병렬 처리를 지정해서 이제 해주는 그런 그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이게 서로 병렬 처리해 주는 거를 프로그래머가 이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 병렬 처리될 수 있게 해주고 병렬 처리 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사이에서 병렬 처리가 안 되는 부분만 지정해가지고 순서를 갖게 하는 그런 이제 반대적인 방법이 있겠죠. 그런 반대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게 병렬 처리되기 때문에 CPU나 컴퓨터가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병렬 처리를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방법으로 쓰는 해결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방법이 비간섭 관계를 보장해주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쓰는 방법이 그 요 두 번째 나오는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은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그 프로세서나 스레드들이 기본적으로 병렬 처리가 되는데 그 병렬 처리하면서 공유 변수의 간섭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을 이제 그 만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이제 어떤 방법이냐면 앞에 잠깐 설명한 것 중에 상호 배제하고 동기화 프로그래밍 방법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임계구역, 상호 배제, 세마포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와요. 이 용어가 뒤에 이제 순서대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좀 살펴보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제 흐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이제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프로듀서 컨슈머 문제,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의 스레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지난 그 4장에서 우리 나왔었죠. 병렬 처리할 때에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살펴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두 개의 프로세서 이게 이제 생산자고 이게 소비자 프로그램이에요. 생산자 소비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는 방법이 버퍼를 우리가 잡았었죠. 그러니까 공통으로 쓰는 버퍼를 잡았어요. 버퍼를 잡아가지고 이 생산자는 그 룹을 돌면서 500번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아이템을 계속 만들어서 이 아이템을 버퍼에다가 계속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채워넣으면은 이 소비자 프로세저는 생산자가 채워놓은 값을 하나씩 빼가는 거예요. 여기서 빼가는 프로그램이 생산자 소비자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이 돼요. 동시에 실행이 되면은 생산자는 이 버퍼 사이즈가 찰 때까지 계속 채워놓고 소비자는 차기 전에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근데 생산자는 버퍼가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려가지고 소비자가 늦게 쫓아와가지고 생산자가 계속 그 데이터를 채워넣는데 N개의 데이터가 다 차면은 더 이상 그 라이트를 못하고 기다려야 되죠. 기다려야 되고 반대로 이게 생산자가 생산을 못하는데 소비자가 계속 끄집어내가면은 버퍼가 다 가져가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소비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걸 두 개가 반복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그 프로그램만 살펴볼게요. 생산자는 이제 일단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하냐면은 여기 변수들 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요. 생산자가 그 페어런트고 이거 그 4장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이죠. pthread create 해가지고 컨슈머라는 프로시저, 이 컨슈머라는 프로시저를 동일적인 스레드로 만들어줘요. 스레드로 만들고 생산자는 요 룹을 돌아요. 계속 룹을 돌면서 아이템 하나 생산하면 생산한 아이템을 버퍼에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근데 버퍼에 채워넣을 때에 이 while 룹은 뭐냐면은
아이템이 하나 가야겠네. while loop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그 같이 공통으로 공유하는 버퍼가 있고 소비자고 공유하는 버퍼에 in이라는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in이라는 인덱스에 데이터를 채워 넣는데 in이 그 in에다가 데이터를 채워 넣으면 하나를 증가시켜야 되죠. 이거를 하나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증가시키는 값이 버퍼 사이즈하고 그 버퍼 사이즈하고 같아지면은 그러니까 버퍼 사이즈를 초과하게 되면은 더 이상 데이터가 다 차서 더 채울 값이 없는 거죠. 채울 값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소비자가 그 컨슈머가 데이터를 가져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 while 루프를 돌면서 계속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기다렸다가 이게 그 데이터를 가져가면은 in에다가 값을 넣고 in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다음 루프를 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차원인데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처음에 시작하면은 그 변수 in도 0이고 out도 0이에요. 그리고 버퍼에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생산자가 일단 이제 가정을 컨슈머는 지금 뭔가 일을 안 하고 딱 멈춰 있다고 가정을 해요. 컨슈머는 멈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산자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여기에 오면은 in 더하기 1은 in에다가 1을 더하면은 in은 여기를 포인트하죠. 여기를 포인트해요. in은 여기를 포인트하는데 이 값이 그러니까 모두 1을 하면 이게 1인데 버퍼 사이즈는 이 n이죠. 버퍼 사이즈는 n이니까 n보다 훨씬 모자라니까 여기는 그 조건 만족을 안 하죠. 이게 아웃 값이 그 n 더하기 1 한 거를 나눈 값이 그러니까 루프 돌면서 이거 개념상으로 보면 뭐냐면은 이 버퍼 사이즈가 있는데 이 버퍼 사이즈에서 이 버퍼를 채워 넣는데 이 in이 이거를 끝까지 초월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모드 함수를 사용하니까 모드를 순환을 하면은 이거 다음 그러니까 n-1까지 가서 여기까지 채워 넣으면 1 더해서 모드를 하면은 다시 제로가 돼요. 제로가 되면 in하고 같아지죠. 아웃하고 같아지죠, 변수가. 아웃하고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 여기 있는 값은 아직 그 컨슘에서 안 가져가고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버퍼가 다 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컨디션은 버퍼가 다 찼느냐라는 컨디션을 체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in이 1 증가하니까 버퍼가 차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게 증가하죠. 계속 증가하다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까지 가요. 여기까지 갔는데 컨슈머는 이거를 가져가면 아웃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빌 텐데 컨슈머가 안 가져가고 계속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버퍼가 0부터 n-1까지 버퍼가 다 찬 거죠. 다 찼으면은 얘가 이제 마지막 그 n-1에 해당되는 마지막 칸에 하나 비어 있어요. 버퍼가 하나 비어 있는데 이 생산자가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채우려고 그래요. 채우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그 여기서 이제 n+1 해서 버퍼 사이즈로 모드를 취하면은 여기 n+1을 하면 n이 되죠. n이 되는데 n을 버퍼 사이즈로 모드를 취하면은 0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 2는 0이 돼 버려요. 여기서 0이 되니까 이거는 아웃하고 같아지죠. 값이 같아지니까 버퍼가 이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컨슈머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가면은 여기서 데이터를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웃을 1 증가시키죠. 아웃을 1 증가시키면 아웃이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가면은 in이 이제 0이니까 0하고 아웃하고 같지 않으니까 그때 얘가 이제 다시 또 여기다 값을 채워주고 in을 하나 증가시켜요. 이런 식으로 in하고 아웃 변수가 계속 이쪽으로 가면서 버퍼가 비어 있으면 계속 데이터를 채우고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이때 in이 여기까지 갔을 때에 in은 여기에 값을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 값을 채울 수가 있는데 채우고 in이 하나 증가하면은 in이 이쪽으로 와버리면은 이거는 그 혼란이 발생하는데 처음에 데이터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버퍼가 empty 상태도 in하고 out하고 같죠.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버퍼가 다 비어 있을 때 버퍼가 다 비어 있을 때도 in하고 out이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버퍼가 다 차 있는 거예요. 버퍼가 차 있는데 여기다 데이터를 채우고 in을 증가시키면은 in이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버퍼가 다 찼는데 in하고 out하고 같으니까 초기 상태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버퍼 칸은 하나가 비어 있지만 쓸 수가 없어요. 여기다 채우면은 처음 시작 empty하고 full하고 같은 그 변수 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항상 요 칸을 하나 비워두고 요 생산자 프로듀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카운터라는 변수 하나를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라는 변수 하나를 도입해가지고 나머지는 이게 그 버퍼가 찾느냐 안 찾느냐 이런 거 없이 카운트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하면은 카운트가 0에서 시작하죠. 카운트가 0에서 시작하면서 계속 가면은 이 카운트는 그냥 채워놓으면은 카운트가 n까지 가요. 그러니까 채워놓으면 카운트는 이쪽으로 가고 소비자가 하나를 소비하면은 카운트는 하나 줄여들어요. 그러니까 그 버퍼 사이즈가 n이다 그러면은 카운트가 n까지 가면은 n 개의 버퍼가 다 찼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그 컨슈머가 데이터를 가져가면은 카운트 값을 2를 갖다가 빼줘요. 여기서 1을 하나 줄여줘요. 그러니까 생산자는 2를 증가시키고 소비자는 2를 하나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이 카운트가 n이라는 얘기는 버퍼가 다 찼다는 얘기죠. 소비자 안 가져가고. 그리고 카운트가 0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운트라는 변수 하나를 써가지고 버퍼에 얼마나 찾느냐를 서로 카운트라는 변수를 공유해서 쓰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버퍼까지 채워서 쓰면서 카운트 값 가지고 증가시키고 빼고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그 프로세스 동기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래서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카운트는 카운트 마이너스 1, 이 두 개의 문장이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프로세서가 동시에 병행해서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에 카운트 플러스 1하고 카운트 마이너스 1이 동시에 실행이 될 때, 동시에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동시에 실행이 되면은 둘 다 실행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현재 카운트 값이 5다, 버퍼에 5개까지 차 있어서 5다 그러면은 프로듀서는 하나 증가시켜서 6을 만들고 컨슈머는 하나 빼서 다시 5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프로듀스가 먼저 실행되면은 5가 6이 됐다가 5가 되는 거고 만약에 컨슈머가 먼저 실행되면은 4가 됐다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둘 다 5예요. 그래서 둘 다 5니까 어느 게 먼저 실행되더라도 결과는 항상 같은 값이 나오죠. 같은 값이 나와서 이거는 결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 컴퓨터에서는 이게 실행될 때 어떻게 실행되냐 하면은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CPU 내에서 그냥 이거를 하나의 명령으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카운트라는 변수를 CPU 내의 레지스터 값에다가 로드를 하고 이 레지스터를 1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이 레지스터 값을 다시 카운트에다가 할당을 해줘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카운트 값을 어떤 레지스터에다가 할당하고 이 레지스터의 하나를 값을 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카운트에다가 어사인하고 이랬을 때 이 두 개 문장의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 CPU 내에서 실행되는 이 기계어 코드, 이 기계어 코드의 실행 코드가 여기서 레지스터 1에 카운트를 레지스터 1에다가 넣고 여기서 문맥 교환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니면 병행 처리되면서 이거 다음에 이게 실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카운트를 여기다 넣고 둘 다 여기까지 이거는 여기다 넣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게 실행이 됐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결과가 이상하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보면은 이 카운트 플러스 1 하는 거하고 카운트 마이너스 1 하는 게 기계어 코드는 이렇게 세 개의 문장으로 바뀌게 되고 세 개의 문장이 이게 이제 그 T0, T1, T2 그 다음에 T3, T4, 그러니까 타임이 가면서 이렇게 됐을 때 생산자 코드고 이게 소비자 코드예요. 근데 이 세 개가 먼저 실행되고 이 세 개가 나중에 실행되고 또는 이게 먼저 실행되고 이게 나중에 실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거 두 개가 섞여서 실행이 돼요. 실행될 때 그 전제를 갖다가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이 카운트 값은 5예요. 5인데 생산자는 플러스 2라고 소비자는 마이너스 1 했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실행되든지 간에 결과는 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실행되는 순서가 이렇게 실행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먼저 첫 번째 생산자의 레지스터 1에다가 카운트 값을 어사인했어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1에 1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레지스터 1은 6이 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더 이상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소비자의 레지스터 2의 카운트 값을 어사인했어요. 근데 이 카운트 값은 아직 그 레지스터 값은 1을 증가시켰지만 카운트 값은 5니까 레지스터 2에 5가 들어가죠. 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소비자가 이 카운트 값을 2를 뺐어요. 그럼 레지스터 2는 4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생산자가 이 6을 카운트 값에다 어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소비자가 이 카운트 값 4를
레지스터 2에 있는 4를 카운트 값에다 어사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카운트 값은 4가 돼버리죠. 5가 아니고. 그러니까 5가 아니고 4가 돼요. 만약에 요거 두 개의 순서가 거꾸로 수행됐다 그러면은 4도 아니고 6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이 카운트 값이 4도 될 수 있고 5도 될 수 있고 6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결정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미세한 건데 이게 앞에서 보면 사실 이 레지스타의 이 순서가 순간적으로 이게 뒤바뀔 가능성. 그러니까 요거 세 개의 명령이 그 컴퓨터 CPU에서 실행되는 시간은 엄청나게 빠른 시간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섞여서 서로 순서가 섞여서 실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아마 내가 컴퓨터에서 한 1년 실행하면 한두 번 발생할까 말까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순서가 섞여버리면은 이상한 동작을 하니까 이거를 OS 차원에서는 이거를 허용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OS에서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는 방법이 갖가지 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에 메커니즘을 써가지고 프로그램 처리를 하고 있고 그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이 프로세스 동기화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핵심 모듈이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건이 나타나는 게 이게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명령어죠. 똑같은 커맨드 하나인데 이 커맨드가 CPU에서 실행되면서 여러 개로 쪼개져서 실행이 되고 이게 어느 게 먼저 실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에서 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레이스 컨디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동기화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거를 할 때 이제 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프로그램상의 임계구역을 설정을 하게 돼요. 임계구역 설정을 해서 이거에 진입하는 거하고 진입 후하고 이거를 갖다가 하는데 순서를 정하는 어떤 방식을 하게 돼요. 여기 이 임계구역 이거를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크리티컬 섹션이 뭐냐면은 이 앞에 예에서 보면은 이 카운트라는 변수는 두 개의 프로세스에서 공유 변수 전역 변수 카운터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이 공유하는 이 전역 변수를 건드릴 때에 이 문장을 임계구역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는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게 기계의 세 개로 바뀌어서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 실행될 때는 이거를 임계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임계구역을 실행할 때는 두 개가 동시에 실행되지 못하게 앞에다가 락을 넣고 뒤에다가 언락을 넣어요. 그래서 요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 임계구역을 잠그고 여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화장실을 갔다 내가 화장실 들어가 있을 때 딴 사람이 화장실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잠가서 딴 사람이 못 들어오게 기다리게 하고 내가 화장실을 다 쓰고 나서 나가면은 열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화장실에 해당되는 게 임계구역이고 이 임계구역은 어떤 공유 변수를 쓰는 프로세스들끼리 상호간에 같은 임계구역을 설정하고 있고 그 임계구역을 사용할 때는 그 임계구역의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한 프로세스만 이 임계구역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요게 이제 프로세스 동기화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방법이 이제 임계구역에 들어가는 게 엔트리 섹션 또는 이제 엔터 뮤텍스. 그러니까 이 뮤텍스는 뮤추얼 익스클루션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엔터 뮤텍스라고 그러고 나가는 거는 엑시트 섹션 또는 엑시트 뮤텍스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선언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그리 간단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임계구역 사용하는 거는 이제 어떨 때에 사실 저 임계구역의 사용 필요하냐면은 OS 관점에서 보면은 OS는 우리가 쭉 배워온 개념에 의하면은 사용자 프로그램이 어떤 공유되는 자원을 필요로 할 때에 OS의 커널, 그러니까 시스템 콜을 통해서 OS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OS에서는 서로 다른 사용자들이 공유하는 자원들을 같이 처리하는 프로세스들을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병행 처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OS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공유할 때에 같은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임계구역을 사용해 가지고 이거를 조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사용자 프로그램 관점에서는 이제 프로세스들끼리 이렇게 임계구역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고
사용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요새 이제 멀티코어 시스템이 나오면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그래서 멀티스레드 프로그램 할 때는 그 스레드들이 같은 프로세스의 전역 변수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전역 변수를 공유할 때에 이 임계구역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임계구역을 이제 스레드들이 사용할 때에 이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서로 동시에 사용하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계구역의 설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 임계구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임계구역의 특징은 뭐냐면은 각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도 마찬가지예요. 공유 변수나 자료구적 파일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에 동시에 쓰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앞에서 봤던 그 레이스 컨디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배타적으로 읽고 쓸 수 있도록 설정한 코드 세그멘트, 이거를 임계구역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그래요. 배타적으로 읽고 쓴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배타적이라는 거는 동시에 한 프로세스, 동시에 한 스레드만 읽고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서는 사용 못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잠가버리는 그런 거를 보장해 주는 게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에요. 근데 이 크리티컬 섹션은 문제가 뭐냐면은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서로 그 원소적 실행이 가능하도록 보장을 해줘야 돼요. 이 원소적 실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번 임계구역을 사용하면은 임계구역 사용이 끝날 때까지 보장을 해줘야 돼. 한 번에 딱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임계구역이 왜 개념이 복잡하냐면은 여기 있는 그 예를 한번 봐봐요. 프로세스 1하고 프로세스 2가 실행이 되는데 이 임계구역을 가져요. 이 임계구역에서는 같은 공유 변수 뭔가를 서로 여기서 이제 읽고 쓰고 하는 임계구역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두 개가 서로 이제 자유롭게 병행해서 처리가 되죠. 병행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 임계구역에 진입하면은 프로세스 1이 먼저 임계구역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프로세스 2는 임계구역에 도달하면은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프로세스 1이 임계구역을 다 사용하고 나면은 임계구역을 벗어나면은 그때 이제 여기서 임계구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임계구역의 규칙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시 생산자 소비자 예에서 보면은 아까 카운트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렇게 처리해 주면 돼요. 여기서 엔터 뮤텍스 락, 엔터 뮤텍스, 그러니까 엑시트 뮤텍스 락, 이 두 개를 써주게 되는데 이 엔터 뮤텍스하고 엑시트 뮤텍스라는 함수가 그 임계구역에 들어가고 나가고를 표시해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런 함수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걸 실행하는 도중에 문맥 교환이 일어나더라도 이거는 실행 안 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이게 문맥 교환이 일어났을 때 이게 그 다음에 실행이 되면은 서로 섞여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게 실행될 때는 이게 문맥 교환이 되든 어쩌든 이게 다 끝날 때까지는 이게 실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서로 그런 비결정성이 발생 안 하고 항상 이제 결정성을 보장받는 그런 상태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때에 여기서 이제 이 임계구역을 설정할 때에 문제는 저 엔터 뮤텍스하고 엑시트 뮤텍스의 기능을 제대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구현하는 게 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가가 사실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그거 하기 전에 임계구역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은 이런 임계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임계구역에 대한 처리를 해주려면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줘야 돼요. 임계구역에 대해서. 첫 번째 뭐냐면은 상호 배제, 뮤추얼 익스클루전 조건.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그런 예예요. 그러니까 임계구역을 설정해 놓고 한 프로세스가 이 그러니까 임계구역이 있으면은 여러 프로세스가 그 임계구역을 서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공유 변수 사용하는 게 프로세스가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프로세스 중에 반드시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두 개가 들어가도 안 되고. 근데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이제 엔터 뮤텍스 콜을 할 때에 서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콜을 하죠. 동시에 콜을 할 때에 그것도 또 그 순서를 제대로 안 해주면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면 안 되고 꼭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상호 배제 원칙, 뮤추얼 익스클루전 원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것도 하나의 어떤 기술이고 하나의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고, 그런 방법을 이제 뒤에 나오는 데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만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프로그레스 원칙이 적용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임계구역을 이제 들어갈 때에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도 원칙이고 임계구역을 들어갈 때에 반드시 여기에서 어떤 결정하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동시에 요구를 하죠. 동시에 요구를 하면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거, 그 방법이 실행이 돼야 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잘못 짜면은 동시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다른 프로세서들이 못 들어가기 전에 기다리게 해놓는데 경우에 따라서 하나도 못 들어가고 모든 프로세서가 다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을 못하고 멈춰 있는 그런 상태.